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2024년도 군무원 대비 행정법 커리큘럼 설명드리게 된 김대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해커스 군무원에서 행정법 과목 전담하고 있고요. 이번 커리큘럼 설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양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일단 기본서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공무원 커리큘럼 여러분들 혹시 살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한 1000페이지 정도, 1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불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한 303페이지 정도로 확 줄여놨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량을 컴팩트하게 줄이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7, 8월 진행 중인 공무원 행정법 같은 경우는 거의 60강 정도, 한 55시간 정도면 완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 100강 넘게 진행되던 강의들도 제가 어느 정도 강의 부분에서도 양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건 주요 내용을 도식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행정법 조금만 기출지문 조금만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원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나이 지긋하시고 그 똑똑하신 대법관님들이 판례 어렵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림이나 표 같은 걸로 굉장히 이 사안을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서 이 짧게 줄여 쓴 기본서에 이미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회독수를 늘려야 된다, 5회독 해야 된다, 10회독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회독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단권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커리큘럼 아우르는 내내 단권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내 코칭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아마 지금 보신 분들 중에서는 군무원 행정법 과목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본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7월 15일이 이제 가장 최근 기출이었죠. 제가 이번에 분석하고 또 해설 강의도 찍고 했었는데, 자, 둘 다 2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사지선다예요. 공무원이랑 달라요. 공무원은 9급 20문제, 7급 25문제지만 군무원은 9급도 25문제다. 그리고 강론도 어느 정도 출제가 되지만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7급 같은 경우에는 강론이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힘줘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가장 큰 교집합은 총론이죠.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좀 특이했던 게 9급 총론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급이든 9급이든 여러분들 그 급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강의 들으면서 총론 준비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 3년 전부터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지저분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돈돼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랑 좀 많이 동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푸실 때도 공무원 시험 갔다가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하실 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일단 기본 개념 잡혔으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흐름을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포문은 9월, 10월 달 열리는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60강이면 끝날 것 같아요. 원래 64강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때 뭐 절반하고 그 다음 달에 뭐 절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때 전범위를 한 60강 정도로 끝낼 거예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 300페이지짜리 3분의 1로 줄여 쓴 기본서로 나갈 거고요. 이때부터 공부량을 확실히 딱 컴팩트하게 줄여놓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뒤에 보면 기출문제 풀이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 이론 강의 이제 끝났는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응용이 안 되고 많이 좌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징검다리적인 성격의 강의를 11월, 12월 달 개설을 할 겁니다. 심화 이론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론만 또 지루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준비 중인 교재 이름만 해도 이론 OX 기출 3단계 워크북입니다. 이론을 제가 빈칸 뚫어 놓거나 아니면 A5, B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메꿔가면서 이론을 복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철진한 기출 문제들 있죠? 그런 거 OX 형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한번 웜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 사지선다 우리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한번 구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징검다리적인 성격을 가진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회차별 기출 문제 한번 쭉 풀어야죠. 이제는
때는 실전 감각을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3, 4월 달 들어가면은 우리 보면은 쭉 전범위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정확히 어떤 파트가 빵꾸 났는지 어떤 파트가 이미 준비가 잘 되는지 이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감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7월 중순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한두 달 전에는 당연히 실전 형식으로 모의고사를 풀어야겠죠. 이때 동형 모의고사 우리 실제 시간 재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대사를 뱉지 못하면 그 연극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이때 좀 혹독하게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막판에는 여러분들 수요를 반영해서 뭐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청한 특강 수시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장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정규 강의는 한 이 정도인데요. 근데 정규 강의에 넣기는 애매한데 어쨌든 공부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그때 특강을 개설할 거예요. 일단 확정적으로 개설할 것들은 한 이 4가지 정도인데요. 우리 시험이 이제 법학 과목이 한 80%, 85% 정도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고 10%, 15%, 20% 정도는 우리 개별법 조문을요. 별 특별히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를 해요. 그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근데 혼자 보라고 하면 또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좀 약간 간단하게 그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개별법 조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강론이 7급이든 9급이든 다 공통이었죠. 그래서 특강 형식으로 개설을 해서 한 이때쯤 우리가 보충을 좀 해주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법학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법원이 매일같이 최신 판례를 선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제가 현직 변호사다 보니까 매일매일 눈여겨보고 있겠죠. 최신 한 3개년 정도 판례 모아다가 막판에 제가 중요 핵심 되는 내용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1년 커리큘럼 쭉 밟아가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본 이론 배울 때는 기본서의 내용 정리하고 심화 이론 배울 때는 심화 그 교재에다 정리하고 문제 풀이 때는 문제 풀이 때 정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얻는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한 군데에 통합을 안 하고요. 여기저기 흩트려 놔요. 여기저기 분산이 되기 때문에 시험 막판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여러분들 책 위에 산더미 같이 책이 쌓이는데 여러분들 그때그때 공부한 것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통합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회독을 확 늘려야 1년 공부한 게 반복 효과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그 회독수를 늘리는 그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통합이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죠. 이만큼 산만큼 쌓인 책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서 애초부터 컴팩트하됐죠? 이거 이때도 자꾸 지참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놔야겠네요 라고 해서 컴팩트하게 정리해가지고 기본서 몇 쪽 상단 쪽에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우리 또 추가로 정리가 좀 필요하네요 라고 하는 것들, 문제를 풀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기본서에 여기다가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잔소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때 되면 결과물로서 뭐가 우리 앞에 놓여요? 컴팩트하게 정리된 기본서에 모든 내용이 통합되어 있겠죠? 그거 가지고 압축적으로 회독을 막판에 늘려주면 1년치 커리큘럼 때 내내 배운 것들이 5회독, 10회독 된 상태로 시험장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년치의 흐름인데, 자, 지금부터는 제 강의의 약간 특장점이랄까? 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 2가지 정도만 드려볼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부 방식, 여러분들 기존의 행정법 공부하던 방식의 문제점이 뭔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작년에 이제 군무원 이 수험판에 뛰어들게 됐는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요, 책이 너무나도 두껍고요, 강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로스쿨에서 변호사 되기 위해 봤던 교수님 교과서가 당연히 두껍겠죠. 실무가들 용이고, 그리고 박사학위 따려고 보시는 분들도 보는 책이에요. 되게 어렵겠죠. 그리고 내용도 방대해요. 총론에 강론도 다 들어있고, 교수님들 책이다 보니까 멋들어지게 양장본으로 표지 두껍게 해서 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보다요, 여러분들 군무원 전용으로 나온 책 총론만 들어가 있고, 보통 그리고 양장본으로 출간되는 경우가 없죠. 1, 2권으로 나눠서 얇게 출간되는데 그거 모아놓으면요, 얘보다 약간 두껍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부등호가 이 방향인 건 제가 봤을 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일단 우리 시험은 대법원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불필요한 학설이 너무 많아요. 교수님들 견해,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알아봐야 대법원 판례랑 입장이 달라서 결론만 헷갈리게 하는 것들, 그리고 외국 입법례, 한국법 배우는데 외국 입법례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교수님들 주저리
그 이론 설명해 놓은 것들을 다 전부 다 따와요. 이런 것들은 초심자 입장에서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이 아무리 대법원 판례 위주로 출제된다 한들 그 전문을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툭 던져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대법원 판례 중요한 건 맞으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이나 표로 도식화를 해서 팍팍 이 내용을 줄여봤더니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303페이지로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1200페이지 되는 책들도 많이 보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덩달아서 강의 시간도 엄청나게 줄었죠. 일단 60강 정도로 끝났는데 보통의 행정법 강의들은 100강이고 러닝타임도 엄청나게 길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 반복인데요. 우리가 이건 좀 불가피한 면이 있죠. 그 단계마다 적합한 교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기본 이론 땐 기본서 사고 뭐 문제풀이 할 때 문제집 사고 요약 강의 들 땐 요약서 사고 하는 건 맞는데요. 그때그때 배운 내용을 여기에 그냥 흩뿌려서 남겨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시험 전에 이제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가 기본서에 정말 필요한 내용만 도식화해서 딱딱 필요한 것들만 남겨놨잖아요. 거기에 계속 통합을 시켜놔야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권화된 그 마지막 집약된 기본서를 가지고 회독수를 늘리게 되면 마지막 막판 가서 공부량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금방 보거든요. 5회독, 10회독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나가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 단권화하는 걸 처음부터 하질 못해서 막판에 회독수 고민하다가 남이 정리해 놓은 요약서, 강사가 요약해 준 거 그냥 떠먹으려고 덤벼들었다가 내가 정리한 거 아니죠? 내가 요약한 거 아니죠? 이거 너무 많은 내용이 함축돼 있기 때문에 봐봤자 어차피 이렇게 요약된 내용만큼 빨리빨리 못 봅니다. 자, 이런 불상사가 많이들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의 특징이었고요.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흔히 법과목 공부 시작하면서 제가 작년부터 쭉 상담을 해보니까 법과목 시작하는 입장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법과목이 일단 부담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알기로는 고도의 논리가 필요한 학문이야. 그리고 암기력도 뒷받침돼야 돼. 근데 내가 살면서 그런 능력을 딱히 발휘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법학 과목 공부할 수 있을까요? 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수험법학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재판 나가고 예를 들어 대학원 가서 논문 쓰고 이럴 거면은 좀 그거는 별개의 얘기예요. 하지만 적어도 수험법학만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같은 거 검색하실 때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면은 블로그도 뜨고 유튜브도 뜨죠. 보통 근데 어디로 손이 가요?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에 손이 가죠. 왜 그래요? 시각화된 이미지를 통해 내가 어떤 정보를 접해야 내가 이거 직관적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도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엄청 논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어 있는 엄청 어려운 글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 사는 얘기거든요. 사람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머리끄댕이 잡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원 간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도표나 그림으로 도식화를 하면 아, 결국 이 사안이구나.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결론이 도출됐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대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라 해서 굉장히 뭐 모나리자 마냥 거창한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 논리적으로 도식화를 한다는 거예요. 원고 자리에 얘네가 왜 앉아있고 피고 자리에 앉아있네? 근데 얘네가 부하 직원한테 뭐 징계를 했다가 그 징계 처리하라고 둘이 싸움이 났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비교되는 사안 두 개가 있죠? 그럼 공통점이랑 차이점 추려내는 게 핵심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으면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그 다음 이제 보통 이 판례 같은 걸 제가 어떤 맥락 속에서 집어넣느냐. 우리 판례 같은 게 이게 이 밑으로 줄글이 엄청 길어요. 근데 그냥 드립다 글만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한 판례에서 사안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 사안에는 이 결론, 저 사안에는 저 결론이라고 설치를 했어요. 그럼 우리 출제위원들은 둘 중에 하나를 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 사안, 지금 출제하는 게 이 사안인지 저 사안인지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 근데 어렵게 공부하면 헷갈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림으로 다 도식화해서 기본서에 다 갖다 박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딱 보고 캐치해서 이 사안에 가깝네 하면 이 결론, 저 사안에 가깝네 하면 저 결론, 이렇게 도출하고 시험 문제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미 제가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여러분 이마저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학원 컬이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강의는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혼자 정리하고 싶은데 갑자기 홀로서기 하자니까 부담되고, 그렇다고 이제 강의를 더 듣자니까 시간은 없고, 이런 겁니다. 그 사이에서 적정 지점을 찾아서 내가 이때쯤부터는 혼자 이제 독학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유일한 기준은요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인사혁신처나 국방부 사이트 가면은 다 기출문제 공부돼 있잖아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딱 출력해보면 그게 생 기출이죠. 해설도 안 달려있는 생 기출이죠. 어느 정도 자기가 커리큘럼 쭉 따라왔는데 이론적 기반이 쌓였어. 그 상태에서 기출 지문 보면 경우의 수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출제됐네? 근데 사실 이거 1, 3, 4라는 경우도 더 있는데, 큰 그림 안에서 이 정도가 발췌해서 출제됐구나, 이 정도 감이 있어서 기본서 어디로 돌아가면 나머지 내용도 있겠구나, 이 감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강사품을 떠나서 이제 하산하셔도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건데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외국인의 원고 적격이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빈출되거든요. 외국인이 원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나라에서 소송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정에 외국인이 생뚱맞게 앉아있으니까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쫓겨나기 직전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송하겠죠. 그리고 입국 희망자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있고 나고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구체적인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3개죠. 이걸 기본 강의 땐 통합해서 배운다고요. 근데 이번 국가직 공무원이나 7월 15일에 치러진 군무원 7급 9급에는 뭐만 나왔느냐? 이 중에 1번만 가지고 선지가 출제됐어요. 자, 보세요. 커리큘럼을 따라올 만큼 따라와서 내가 이론적 기반이 탄탄히 쌓여있으면 이 사람은 이 지문만 보고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2번, 3번도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거고 기본서 몇 쪽 찾아가면은 나머지 내용도 있겠구나. 이게 출제됐다는 건 외국인의 원고 적격 쟁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다음에는 2번, 3번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이론적 기반이 아직 안 쌓였어. 커리큘럼을 좀 더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2번, 3번이 생각이 안 나. 왜냐? 내가 아직 이론 공부가 덜 됐으니까. 그럼 1번만, 이런 분들이 혼자 기출문제 무한반복하면 1번만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출제원들이 똑같은 거 내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2번, 3번 내는 순간 응용 안 돼서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때는 독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준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생 기출지문만 봤는데 아까 봤듯이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1번 나왔지만 2, 3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부분까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서면 그때 되면 커리큘럼 따라가는 거 중단해도 된다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차분히 커리큘럼 더 따라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흔히들 이제 시작하는 비기너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지점들까지 어느 정도 제가 해소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 뭐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겁나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해커스 군무원 홈페이지 보면 Q&A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나는 좀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게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김대현 행정법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저랑 1대1로 Q&A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좀 쑥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 말로 소득자라고 방구석 유튜버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주기적으로 공부법 영상이나 공부에 도움 주기 위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거기 댓글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앞으로 향후 1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혹시 더 질문할 게 있으시다면 이런 거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